2023년 7월 4일, 이날은 1940년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최소한 10만 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라고 말하는데요. 2015년 파리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인류는 생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지는 6번째 대멸종의 시기를 겪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AI에게 지구 기후 모델의 모든 시뮬레이션을 전부 학습시키고 1.5도 상승과 2도 상승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 물어보았는데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고 인류가 무슨 짓을 하든 결국 10년 안에 1.5도가 상승하게 될 거고 2065년 이전에는 2도 이상 상승할 확률이 80%라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줄이고 아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물 건너갔고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 과학자가 등장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내놓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작 1.5도, 2도 상승하는 것을 두고 과학자들은 왜 여기에 인류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 걸까요? 고작 몇 도 상승하는 게 인류의 멸망을 의미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지구 생태계의 티핑 포인트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물은 99도까지는 외관상 차가운 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작 1도씨가 올라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게 되면서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는데요. 지구의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 어느 순간에 지구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티핑 포인트, 즉 기후 임계점이 1.5도, 2도 상승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티핑 포인트에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6차 대멸종이 시작되는 걸까요? 앞으로 지구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걸까요? 먼저 북극입니다. 따뜻해진 온도로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극은 지구의 다른 곳보다 2에서 3배 더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 있던 짙은 파란색의 바다가 드러나고 짙은 파란색의 바다는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난 육지는 빙하보다 더 빨리 가열되면서 북극의 빙하는 점점 더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도 더 빨라지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보다 약 60% 정도 빠른 속도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약 10년 뒤인 2030년대에는 북극의 여름 빙하가 모두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극은 지구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북극의 거대한 빙하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환경 시스템이 북극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적인 동력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북극이 급속도로 따뜻해지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첫 번째는 영구 동토층의 붕괴입니다. 영구 동토층이란 1년 내내 항상 얼어있는 땅을 말하는데 이 크기가 무려 지구 육지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약 1조 6천억 톤에 달하는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전체 탄소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만약 이것이 녹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될 것이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치명적으로 가속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운 북극과 더운 열대 사이의 온도 차이는 바람과 해류를 만들고 전 세계의 날씨를 이끌어갑니다. 한마디로 바람과 해류를 만드는 동력원, 그 출발점이 북극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북극이 따뜻해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면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수준의 각종 기상이변을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역사적인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고 어떤 곳은 극한의 가뭄과 산불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예로 미국의 텍사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겨울에도 영상 10도 이상인 곳으로 사막의 땅으로 불릴 만큼 1년 내내 따뜻한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도가 50도에 육박하면서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20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해서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텍사스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가 텍사스를 덮쳤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곳에 살며 폭염을 걱정하던 텍사스 주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폭설과 강추위를 겪어야 했습니다. 텍사스의 예는 우리가 겪게 될 기상이변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남미, 미국 남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는 폭우가 내릴 것이고 호주,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메리카는 심각한 가뭄과 멈추지 않는 산불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중부와 동부에는 허리케인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기후재앙들은 점점 더 빈번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인간들을 향한 지구의 복수가 시작된 것일까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구적인 재앙들이 지금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가속화될 겁니다. 결론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채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10년 동안 이 추세를 바꿔놓지 못하면 지구의 자정 능력은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과학기술의 발전뿐입니다. AI를 비롯해 과학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핵융합 같은 혁명적인 연구들도
기술도 발전하고 있으나 MIT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로는 에너지 혁명이 400년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여전히 갈 길은 먼니다. 실패하면 인류는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지구와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늘 그랬듯 우리 인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메이징 월드였습니다.